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애니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 지금 당장 보자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조금 지나서 주가가 좀 더 안정화되고 보자는 게 관점이긴 한데, 우선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 1월달 흐름만 좀 보면은 20일 이동평선을 깼다가 지금 계속 두들겼다가 다시 확보를 했어요. 하지만 바로 못 가고 민기적 거리다가 오늘 빠졌습니다. 빠지고 20일 이동평선도 이렇게 각도가 좀 틀어진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늘 하락의 경우는 결국에 물량부담, 오버행 이슈, 결국에 새로운 주식이 상장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미리 좀 반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의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3일날 1.26% 발행 주식 총수 대비 그다음에 2.38%다 합쳐서 3. 몇 %의 주식이 상장될 예정에 있다. 2월 3일날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른 당연히 주식 수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3. 몇 %라는 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에 있어서는 3. 몇 %면 하루 거래량으로 다 소화하기엔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물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의 추가적인 조금 하락을 더 염두를 해보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수급적으로도 오늘 최근에 외국인 기관 계속적인 매도, 오늘 사모펀드도 매도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락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하고 보자. 다만 우리가 그 하락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그 끝나는 시점으로 기본적으로 요 저점을 이탈하거나 60일 이동평선 근처에 좀 닿은 이후에 캔들이 좀 작아지는 흐름이 연출됐을 때가 이제 하락이 끝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오버행 물량, 이번 주 3일 3일에 상장하니까 권리주 매도로는 1일부터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및 그 이후에 이제 진정되는 흐름을 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싶고, 이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OTT 쪽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찍혔죠, 실적에. 그리고 이번 22년 결산도 유사하게 좀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결국 OTT에 대한 부분으로 수혜를 계속 좀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제가 게임주 다른 거에서 이야기를 했던 맥락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 서브컬처에 대한 부분, 결국에 게임들 흥행하는 거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IP 따다가 이제 게임 만들어가지고 흥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인 애니플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애니플러스가 지금 특히나 기존에 본인들 사이트에서 VOD 서비스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OTT 애니메이션 전용 그 OTT, 특히 그 회사가 독특한 게 연대였나요? 하여튼 거기서 출발한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연대 동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도, 그러니까 좀 더 자체적인 플랫폼도 있으면서 또 추가로 다른 티빙에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또 재미난 것은 또 약간은 조금 포인트가 약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극장에서 상영한 슬램덩크가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물론 슬램덩크와 애니플러스의 관계는 굉장히 적다라고 없다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배급을 육아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애니메이션들의 그런 흥행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소비들이 분명 존재하고, 또 그에 따른 굿즈 판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애니플러스의 그런 비즈니스, 지금 판권 가져오고 그거 활용한 비즈니스에 있어도 굉장히 향후에 전망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라는 것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조금 큰 관점이긴 하지만, 자유주행차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에 콘텐츠 소비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굉장히 긴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어쨌든 애니플러스에 있어서는
이런 서브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들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광범위한 관점이긴 한데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도 지금 결혼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웹툰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뭐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수혜주라고까지도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오버행에 대한 부분,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해결을 하고 진정되는 것을 확인해야겠고 그 이후에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진정되면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으며 월봉 차트에서 큰 흐름 보면은 한 차례 강한 흐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증시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깼었다가 여기서 잡아주고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헤드앤숄더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헤드앤숄더라면은 결국에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야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아예 더 밑으로 깼다가 그냥 들어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엇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나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는 구간이 결국 이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이 구간에 결국에 뭐 3,000원 정도의 큰 이탈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잡고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결국에 꽤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결국 요 고점 내지 요 5,500원을 제끼면서 가는 흐름까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뭐 그런 종목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봉에서도 봐도 한번 때려놓고선 꼬리 달리고 또 여기서의 흐름 뭐 여기까지 찍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양봉, 음봉 그리고 내년에 양봉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이렇게 양봉으로 크게 흐름이 나오려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오버행 이슈가 지나가게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지나간 이후에 좀 진정되고 요 저점이 깨진 거나 62분평선 근처까지 오거나 하면서 단봉이 뭔가 잡힌다든지 뭐 여러 가지 흐름이 나왔을 때 진정된 흐름이 나오고 또 수급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